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9월 모의고사 사회문화 해설을 맡은 한솔고등학교 교사 김현석입니다. 몇 가지 문항 해설을 준비했으니까요. 다 같이 풀어보면서 잘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해설을 준비하면서 1번 문항을 해설해보는 것은 처음인데요. 오답률이 생각보다 높게 나와가지고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보겠습니다. 모기에 물리지 않게 해주는 특수 오일이 개발되었다. 네, 특수 오일을 개발하는 건요, 사람이 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사회문화 현상이구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젖은 피부에도 모기가 앉을 수 있는 것. 네, 미세한 털의 작용이잖아요.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모기랑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니은은 자연 현상이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헷갈리셨던 거는 디귿인 것 같아요. 디귿 피부에 앉는 것을 차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디귿은 자연 현상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사람이 개발한 오일이 차단을 하니까 이거 사회문화 현상이구나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특수 오일 개발 자체는 사회문화 현상이 맞지만 네, 오일이 미끄러워서 피부에 앉는 것을 차단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은 오일의 자체의 효과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자연 현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댕기열과 말라리아 등 전염병이 발생. 네, 이거는 모기 때문에 발생하는 전염병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 현상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회문화 현상이랑 자연 현상 구분했으니 바로 선지 넘어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선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과 같은 현상. 네, 기억은 사회문화 현상이었죠. 사회문화 현상은 필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라고 나타나 있는데 필연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은 사회문화 현상이 아니라 자연 현상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게 되겠죠. 네, 2번. 니은과 같은 현상은 확률의 원리가 적용된다. 네, 니은은요, 자연 현상이었는데요. 확률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은 사회문화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틀린 게 됩니다. 네, 3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 디귿과 같은 현상은 가치함축적이다. 네, 니은은 자연현상이었고요. 디귿도 자연현상이었습니다. 가치함축적인 것은요, 사회문화 현상이니까 3번도 틀린 게 됩니다. 네, 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은요, 자연현상이었고요. 리을도 자연현상이었습니다. 네,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하는 것은요, 사회문화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틀리고요. 그러면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네, 5번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을과 같은 현상과 달리 자연현상이었죠. 기억과 같은 현상, 사회문화 현상이었죠. 네, 사회문화 현상은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 네, 맞는 설명입니다. 네, 자연현상이랑 사회문화 현상 모두 인과관계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자연현상은 분명하고 사회문화 현상은 불분명하다. 둘을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헷갈린 거는 디귿 때문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한번 디귿이 왜 자연현상인지 생각도 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은 다들 읽어봤을 테니까 읽는 거는 생략하고요. 바로 보기에 있는 선지들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입니다. 니은은 기억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네, 기억은요, 사회관계망이었고요. 니은은 가족관계망, 지인관계망, 단체관계망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조작적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목적이 뭐였을까요? 네, 바로 측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구체화하는 것을 우리가 조작적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가족관계망, 지인관계망, 단체관계망은 조작적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나와 있는 이쪽 파트를 보면요, 문화소비라고 하는 것은요, 공연과 전시를 관람한 횟수로 측정을 하고 가족관계망이라고 하는 것은 교류하는 가족과 친척의 수로 측정을 하고 지인관계망은 이렇게 사람의 수로, 단체관계망은 참여하는 단체 수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와 있는 이쪽 파트가 바로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결국에는 사회관계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족관계망, 지인관계망, 단체관계망으로 조금 더 구체화해서 뜯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각각의 뜯어보겠다는 개념은, 구체화된 개념은 어쩌고 수로 표현을 한다, 측정을 한다. 바로 이 부분이 조작적 정의가 되는 건데, 지금 니은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기억선지는 틀린 게 되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은 갑이 선정한 표본이다. 네, 디귿은요 65세 이상 노인 남녀 1000명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네, 일단은 모집단에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나타나 있고, 지금 이들을 전부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를 뽑아서 우리가 연구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전국에서 뽑은 노인 남녀 1000명, 네, 이들은 갑이 연구를 위해서 뽑아낸 표본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디귿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로 지금 나타나 있는 리을은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를 보니까 노인 남성의 경우 평소 교류하는 가족과 친척의 수가 많을수록 전시 관람 횟수는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이것은 무엇을 측정한 거죠? 그렇죠. 바로 가족 관계망을 측정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보니까 남성의 경우에 따른 분석 결과를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네, 문화 소비와 가족 관계망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감소한다, 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부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이기 때문에 감소한다는 결론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맞는 정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을병이 등장하는 채점 문제는요, 작년 평가원 시험에서 한 번 등장을 했고, 이번 평가원 시험에서 6월, 9월 연달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두고 풀이 방법을 잘 준비해둘 필요가 있겠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을병 채점 문제가 등장하면요, 전 여러분한테 항상 채점 결과에 주목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점수가 높은 사람을 기준으로 둔 다음에 나머지 점수들을 활용해서 짜맞추기를 해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지금부터 지금 나오는 질문을 1번 질문, 2번 질문, 3번 질문, 4번 질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이제 병이랑 갑이 각 질문에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를 비교해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요, 갑이랑 병은 첫 번째 질문에 똑같이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질문에는 서로 다르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캐치해야 되는 게, 첫 번째로 병은 2, 3, 4번을 모두 맞출 수는 없다라는, 왜냐하면은 갑의 점수가 2점이기 때문입니다. 병이 만약에 2, 3, 4번 질문에서 점수를 모두 얻은 경우에는 갑은 2, 3, 4번 질문에서 점수를 얻을 수 없고 최고 점수가 1점이 되기 때문에 2점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병은 2, 3, 4번 중에서 틀린 문제가 하나 있고 1번 문제는 반드시 맞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1번 질문에 의해서 A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네, 일탈이 주변 사람으로부터 학습되는 과정에 주목하는 것, 네, 학습되는 과정에 주목하는 것은 위에 있는 이론들 중에서 차별 교제 이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A는 차별 교제 이론이다라는 것을 정리해두고 나머지 질문들을 확인해 보면 되겠죠. 네, 일단 2번에서 4번 질문까지 읽어보면서 힌트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와 달리 C는 일타일자가 부정적 자아를 내면화하는 과정에 주목하는가? 네, 이 설명의 질문을 넣었다라는 것은 C가 낙인 이론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네, D는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가 일탈의 원인이라고 보는가? 네,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D가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냐고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C는 모두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일탈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가?
라고 물어본다면은 공통점을 물어보는 거죠. 네, 일단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일탈에 미친 영향 강조하는가? 네, 낙인 이론과 차별교제 이론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A가 차별교제 이론이라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결국 이 질문은 C가 낙인 이론이냐 물어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만약에 병이 2번 질문에서 점수를 얻지 못했다 라고 하면은 4번에서도 당연히 점수를 얻을 수 없고요. 4번에서 점수를 못 얻었다 라고 하면은 2번에서도 점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둘 다 C가 낙인 이론이냐고 묻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병은 2번이랑 4번을 세트로다가 점수를 받아야 하는 거고 3번에서 점수를 얻지 못했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불병의 점수를 정리해 보면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제 개수를 세워주면 점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갑은 2점이 맞고요. 그리고 을은 4번 질문 한 개만 맞아서 1점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병은 1, 2, 4번 질문에 답을 해서 3점을 얻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에 따라서 C는 낙인 이론이 맞다, D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D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다 정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B가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다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래에 있는 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기억은 1점이다. 네, 방금 전에 확인했었죠. 기억은 1점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사례로 비행 청소년이라는 부정적 평판으로 인해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를 들 수가 있다 라고 나타나 있는데, 지금 나타나 있는 사례는요, 우리가 낙인 이론에 적합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네, A는요 차별교제 이론이기 때문에 해당 선지는 틀린 게 됩니다. 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요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었는데요, 경찰의 치안과 공권력이 무너진 국가에서 각종 범죄가 늘어나는 경우, 지금 나타나는 거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틀린 게 됩니다. 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는 낙인 이론인데요, 지금 나와 있는 사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야구 만년 후보 선수가 주전 선수가 되고 싶어 금지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네, 지금 이 사례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리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5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D는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었는데요,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하는 친구에게 배워서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진 청소년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차별 교제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번 선지도 틀리게 되고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9번 풀이 방법이 복잡할 수 있는데요, 여러 번 숙달해가지고 그 논리를 잘 기억해 둔다라고 하면은 다른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채점 결과에 주목해서 힌트들을 조립하는 과정 잘 숙달해 두기를 바랍니다. 1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속성에 대한 문제였죠. 네, A에서 D는 각각 공유성, 변동성, 축적성, 합습성 중 하나이다 라고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하나가 빠졌죠. 네, 문화의 속성 중 전체성은 A에서 D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도 미리 잡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시문들 빠르게 읽어보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미 다 읽어봤을 테니까 나와 있는 사례들이랑 설명만 빠르게 캐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값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공중전화가 길거리에 많았지만 요즘은 찾아보기 어렵게 된 것. 네, 이 사례는요, 우리 문화가 변화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변동성이 부각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을 보겠습니다. 과거와 현재 국어사전을 비교했을 때 원래 단어에 새로운 의미가 추가되어 더욱 풍부해졌다. 네, 풍부해진 게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떤 사례일까요? 네, 바로 축적성이 강조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거 읽어보면요, 특정 세대가 원래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그들끼리 사용하는 것.
네, 지금 나와 있는 사례는요, 그들끼리의 의미를 파악하고 소통한다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례는 공유성이 부각되어 있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병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인의 감정 절제는요, 타고난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이루어진 지속적인 훈육의 결과라는 점. 네, 결국에는 문화라고 하는 것이 본능이 아니라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화를 통해 후천적인 요소를 통해 배워진다, 학습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성이 부각된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맨 아래에 있는 교사의 말을 읽어보니 의과 병은 사례 조사를 잘 했으나 갑이 발표한 사례는 잘못했다라고 나타나 있죠. 정이 발표한 A가 부각된 사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갑이 발표한 사례는요, 변동성이 부각된 그런 사례였죠. 그렇기 때문에 A는 변동성이라고 체크를 해주면 되는데 지금 나왔던 A는 정의 발표했던 내용이니까 저번 시간에 정의 발표했던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 봅시다. 네, 그러면은 이제 BCD를 찾아 나가 볼 겁니다. 일단 을이 옳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C는 축적성이다 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리고 지금 무가 발표한 B로도 설명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제시했던 이 사례, 네, 새로운 세대가 원래 단어에 의미를 부여해서 그들끼리 사용하는 것, 그들끼리 공유하는 것, 네, 공유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것은 무가 발표했던 속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공유성이다 하고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병이 발표했던 사례는요, 학습성이 강조되었던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A, B, C, D를 이런 식으로 정리해 준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선지들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가 한 사회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임을 의미하는 속성. 네, 이 속성은 공유성이라고 하죠. 네, 공유성은 지금 B로 나타나 있는데 A가 아닌 B이다. 네, 맞는 설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일단 정답은 찾았지만 아래에 있는 선지들도 쭉 한번 읽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선지입니다. 문화가 경험과 상징을 통해 후천적으로 학습됨을 의미하는 속성인데 후천적으로 학습된다. 네, 한마디로 학습성을 의미하는 거죠. 네, 학습성은요, 지금 D라고 나타나 있는데 D가 아닌 C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거 바뀌어야지 맞는 내용이 되는 거겠죠. 2번 틀린 선지로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선택한 문화의 속성인데 지금 위에서 올라가 보면은 전체성을 설명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갑이 선택한 문화의 속성은요, 일단 전체성이라는 거 기억해 두면 될 것 같고요. 옆에 있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존 문화 요소가 사라지거나 변화함을 의미하는 거, 네, 변동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전체성, 변동성 달리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발표한 문화의 속성이라고 나타나 있는데 우리는 정은 A, 그러니까 변동성을 발표했다라는 거 미리 체크해놨죠.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다가 정을 써두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다시 제시문으로 올라가서 찾아야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제시문이 나왔을 때는 이런 표현들 정리하면서 읽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정의 발표한 문화의 속성은요, 변동성이었는데요. 문화가 세대를 전승하며 더 풍부해진다. 네, 풍부에 초점이 찍혀있는 이 내용은 우리가 축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축적성, 네,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4번도 틀린 선지가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5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가 발표한 문화의 속성이라고 나타나 있는데 무는요, 공유성을 발표했었죠. 이렇게 체크해 놨으니까요. 네, 문화의 각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네, 상호 유기적 연계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속성, 이것은 우리가 전체성 혹은 총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속성이죠. 네, 공유성이랑 전체성 다른 특성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5번도 틀린 선지가 됩니다. 네, 이번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 조금 쓰였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체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 잘 잡아두면은 다음에 비슷한 문제 나와도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14번 문제도 여기서 정리를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 문제였는데요. 이번에는 가중평균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수급자 문제가 나왔습니다. 중복수급자 문제가 나오면요, 저는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해서 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중복수급자뿐만 아니라 비수급자도 나왔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에 전체 집합을 조금 추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가 그려둔 벤 다이어그램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네, 전체 집합을 포함해서 비수급자를 표현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한쪽은요 t년을 표현해 볼 거고요, 다른 한쪽에는 t 플러스 30년 표현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읽어 봅시다. 자,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A와 B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하다. 자, A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하니까 A는 바로 사회보험이 되는 거겠죠. 네, B는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B는 공공부조이겠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중복수급자 비율은요, T 플러스 30년에 T년에 비해 50% 감소했고, 대신에 수급자 수는 T년과 T 플러스 30년이 동일하다. 네, 비율은 반으로 줄었지만 중복수급자 수가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 T 플러스 30년의 전체 인구가 T년의 2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에는 T년의 전체 인구를 100명이라고 하면은 T 플러스 30년의 전체 인구는 200명이다 라고 잡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앞으로 옆에 있는 벤 다이어그램 채워보고 이어서 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벤 다이어그램 채워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수학을 공부했으니까 집합, 합집합, 전체집합 이런 것들의 관계는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A 수급자 더하기 B 수급자, 여기에서 중복수급자를 한번 빼주고요. 그리고 비수급자를 더해준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전체가 될 거다. 그러니까 100%가 될 거다 라는 거 여러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염두에 두고서 이쪽을 A, 반대쪽을 B라고 표현해 두고서 한번 벤 다이어그램 완성해 봅시다. 네, T년에 A 수급자는요, 전체 인구의 70%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B 수급자는 26%라고 나와 있는데 이 둘을 더하면요, 96이 나오고요. B 수급자까지 더하면은 110%가 나오게 됩니다. 그 얘기는 중복수급자의 비율이 10%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에 따라서 A만 수급받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에서 60%, 네, 70에서 10%를 뺀 그런 비율입니다. 네, B만 수급받는 사람들은 16%, 그리고 비수급자는 14%,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같은 맥락으로다가 T 플러스 30년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비수급자가 기역으로 나타나 있죠. 근데 이것을 찾아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중복수급자 비율은 T 플러스 30년이 T년에 비해 50% 감소했다. 이것을 활용할 겁니다. 네, T년에는 10%였던 중복수급자 비율이 T 플러스 30년에는 50% 감소했다라고 나타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는 5%가 들어가야 합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이 식을 통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77에다가 기역을 더하고 그리고 5를 뺀 다음에 15를 더해주면은 100이 나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식으로 다시 정리해 보면요, 77에서 기역을 더하고 5를 뺀 다음에 15를 더하니까 100이 나왔다. 네, 이것을 정리해 보면은 기역은 13이 되겠다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을 13이라고 하면은 벤 다이어그램도 금방 채워 나갈 수 있겠죠. 네, 그러면요, A만 수급받는 사람들 비율은요, 72%가 되는 거고, B만 수급받는 사람은 13에서 5를 뺀 8%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비수급자는 15%라고 나타나 있으니 이렇게 적어주면은 벤 다이어그램은 우리가 다 완성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이어서 선지들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지입니다. 기역은 T년의 중복수급자 비율보다 작고 T 플러스 30년의 중복수급자 비율보다 크다.
라고 나타나 있는데 기억은 우리가 13이라는 거 확인했었죠. 네, T년의 중복수급자 비율은요 10%였고 T 플러스 30년 중복수급자 비율은 5%였습니다. 네, 13은요 10보다 작지 않고 크죠. 네, 5보다도 큽니다. 네, 앞에 내용이 틀렸기 때문에 1번은 틀린 선지가 됩니다. 네, 다음으로 2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별적 복지 성격이 강한 제도, 네, 공공부조를 의미하는 건데요. B를 의미하는 거죠. 네, B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은 T 플러스 30년이 T년에 비해 8% 감소하였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요. 선별적 복지에 해당하는 제도 공공부조는요. 네, T 플러스 30년은 8%였고 T년은 16%였죠. 네, 여러분들이 이 8%라고 하는 표현에서 헷갈릴 수는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지금 50% 감소했다라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16에서 8을 빼면은 8이 나오니까 8% 감소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절대치를 나타낼 때에는 퍼센트가 아니라 퍼센트 포인트라고 하는 단위를 쓴다라는 거 이참에 한번 알아두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옳게 표현을 하려면은 T 플러스 30년이 T년에 비해 50% 감소했다 혹은 8%포인트 감소하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2번도 틀린 선지가 되는 거죠. 네, 3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제도라고 나타나 있는데 네, 사회보험이든 공공부조든 모두 소득 재분배 효과는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A와 B의 합집합을 의미하는 거죠. 네, 수급자 수를 보면 T년은 100명에서 60, 10, 16을 더한 86명이 나오고 있고요. T 플러스 30년은 88 곱하기 2를 해줘야겠죠. 자, 우리는 전체 인구가 T 플러스 30년이 T년의 2배라는 것을 미리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퍼센트만 보고서 그렇게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인구를 고려해서 수를 구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85% 170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동일한 게 아니고 지금 숫자 다른 거 파악할 수 있죠. 3번도 틀린 선지입니다. 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네, 이런 제도는요, 우리가 공공부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공공부조 B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T 플러스 30년이 T년의 2배이다 라고 나타나 있는데 네, T 플러스 30년은 200명의 8% 16명이라고 하면은 T년 네, 100명이 16%이죠. 네, 이쪽에도 16입니다. 네, 2배가 아니라 동일하기 때문에 4번은 틀린 선지가 되는 거죠. 네, 정답은 그럼 5번이 될 텐데요. 5번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년에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네, 상호부조의 원리는요, 우리가 사회보험, 그러니까 A에만 적용되는 것이죠. 네, T년 A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라고 나타나 있는데 A만 받는 수급자 비율은 60%이기 때문에 60명이라고 체크해두면 되는 거고요. T 플러스 30년의 비수급자 수 2배이다라고 나타나 있는데 T 플러스 30년의 비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15%, 그러니까 200명의 15%, 30명이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배이다라고 나타나 있죠. 네, 60명은 30명의 2배이다 라고 하면은 맞는 선지이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됩니다. 네, 이번 문제에서는요, 퍼센트랑 퍼센트 포인트의 구분을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게 핵심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답률도 78%나 나오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아마 대부분이 2번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참에 퍼센트랑 퍼센트 포인트 구분 확실하게 알아두고 넘어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5번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20번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부양비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노년인구, 유소년인구, 부양인구, 전체인구 이것들을 잘 정리를 해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흔히 노유무표라고 이야기하는 이 표를 항상 만들어 나가는데요. 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네, 조건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국 T년의 유소년 인구는 부양 인구의 50%이다. 노년 인구의 3배이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네, 유소년 인구를 기준으로 잡는다라고 하면은 얘를 A라고 뒀을 때, A명이라고 뒀을 때 부양 인구의 50%가 A이기 때문에 부양 인구는 2A라고 둘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유소년 인구 A는 노년 인구의 3배이다 라고 나타나기 때문에 노년 인구는 3분의 1 A라고 둘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분수로 표현되니까 좀 보기 안 좋은 것 같아서 곱하기 30 해서 정수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3분의 1 A는 이렇게 대문자로 라지 A로 나타낼 거고, 부양 인구는 이제 6A 그리고 유소년 인구는 3A 이렇게 나타낼 겁니다. 네, 이렇게 영어로 표현이 되어 있긴 하지만, 알파벳으로 표현이 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결국 이들 간의 인구 비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년 인구 그리고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의 비가 1대 3대 6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체 인구를 100명으로 가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노년 인구는 A 그러니까 10명, 유소년 인구는 3A 그러니까 30명, 그리고 부양 인구는 60명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아래 있는 내용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건 2를 보면요, A 시기는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으로 이 사이를 A 시기라고 본다라고 하는 거고요. B 시기는 T 플러스 30년 대비 T 플러스 50년, 이 시기를 우리가 B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A 시기와 B 시기 또한 전체 인구의 변화는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T 플러스 30년이랑 T 플러스 50년의 전체 인구도 100명이라고 가정을 해 볼 겁니다. 네, 세대 간 갈등의 정도는요, 노년 부양비에 비례하고 경제성장 동력은 부양 인구에 비례한다 라고 하는 거 확인해 두고 염두에 두고 아래에 있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 시기 동안의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 인구 비율이 어떻게 될 것 같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감소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인구는 모르지만 30명보다는 아래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대신에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 비율은 변화가 없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네, 전체 인구를 우리가 100명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백분율이랑 그리고 인구 수랑 똑같겠죠. 네, 60명이었던 게 변화가 없다라고 하니까 60명, 60% 그대로 가게 될 겁니다. 네, 노년 인구랑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를 더하면은 전체 인구가 되겠죠. 네, 유소년 인구에서 줄어든 인구는 어디로 갔을까요? 네, 부양 인구가 변화 없으니까 노년 인구로 가게 됐을 겁니다. 노년 인구는 기존에 비해서 증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점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비시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유소년 인구 비율이 또 한 번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감소로 이렇게 표현을 해두면 되는 거고요. 네,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 비율 또한 감소했습니다. 네, 60명보다 감소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나머지 여기서 줄어들 인구는 어디로 가는 거죠? 네, 당연히 노년 인구로 가서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네, 정확하게 인구가 몇몇몇인지 표현은 할 수는 없지만 증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유소년 부양비를 활용해 볼 건데요. 네, A 시기 유소년 부양비는 감소했다. 그리고 B 시기는 증가했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네, 유소년 부양비는 우리가 부양 인구분의 유소년 인구 곱하기 100으로 표현을 하는데, 네, 이것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요, A 시기는 부양 인구가 변화가 없었는데 우리 유소년 부양비는 감소했다라고 나타나 있죠. 네, 이것은 우리가 감소한 유소년 인구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B시기를 보면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B시기 역시 유소년 인구는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유소년 부양비가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부양 인구가 같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분모와 분자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요. 네, 분모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전체 수의 크기는 커지게 되고 분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전체 수의 크기는 작아지게 됩니다. 네, 상반된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모랑 분자가 둘 다 작아졌는데 전체의 수, 유소년 부양비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분모가 숫자를 끌어올리는 힘이 더 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부양인구가 감소하는 속도가 훨씬 빨랐다, 감소율이 더 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아래에 있는 선지들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시기에는 피부양 인구의 증가로 경제성장 동력이 저하될 것이다 라고 나타나 있는데요. 피부양 인구는 전체 인구에서 부양 인구를 빼주면은 구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부양 인구의 변화, 전체 인구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은 피부양 인구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A 시기에는 우리가 T년이랑 T 플러스 30년 전체 인구 그리고 부양 인구가 모두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피부양 인구도 증가하지 않을 것이고 경제성장 동력에 관한 논의도 딱히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일단 틀린 선지가 됩니다. 네, 2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시기에는 유소년 인구보다 부양 인구가 더 많이 감소할 것이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네, 우리는요 유소년 인구 감소했다라고 하는 거, 부양 인구가 감소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들의 감소율은 부양 인구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거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소년 인구랑 부양 인구를 비교하게 되는데, 이들의 절대치, 그러니까 크기를 비교하면은 부양 인구가 크다라는 것도 알고 있죠. 네, 그리고 감소율 역시 우리는 부양 인구가 더 크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네, 절대치도 크고 감소율도 더 큰 부양 인구의 감소치가 훨씬 더 클 거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선지는 맞는 내용이 되는 거겠죠. 절대치도 크고 감소율도 더 큰 부양 인구가 더 많이 감소한다. 네, 논리적으로 맞는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답은 2번인데 아래에 있는 선지들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선지, 세대 간 갈등은 B시기보다 A시기에 더 심각할 것이다 라고 나타나 있는데, 네, 세대 간 갈등 정도는요 노년부양비에 비례하기 때문에 노년부양비를 살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노년부양비라고 하는 것은 부양인구분의 노년인구 곱하기 100을 하기 때문에 네,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면은 따져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B시기는요 네, 부양인구 감소하고요, 그리고 노년인구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노년인구는요 꾸준히 증가해왔기 때문에 T 플러스 50년에 절정을 찍을 거고, 부양인구는 네, 변화하지 않다가 T 플러스 50년에 감소하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서 부양인구는 줄어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따져봤을 때 T 플러스 50년 때 노인 부양비가 절정을 찍을 거라는 건데요. 네, B시기에는 세대 간 갈등의 정도가 가장 높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3번 선지는 B시기보다 A시기에 더 심각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들은 바뀌어야지 옳은 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린 걸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럼 4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T년의 총 부양비는 100보다 작고 T 플러스 30년의 총 부양비는 100이다. 네, 총 부양비는요 우리가 지금 유소년 부양비 더하기 노년 부양비로 나타나 있지만 결국에는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은 네, 부양인구 분의 노년인구 더하기 유소년인구 곱하기 100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도 100 말고 앞에 있는 요 내용들을 보면은 크기를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네, 결국에는 전체 인구가 같고 부양 인구가 같으면은 총 부양비도 같아야 한다라는 점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T년이랑 T 플러스 30년은 전체 인구 100명으로 같고요. 부양 인구 60명으로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피부양 인구가 똑같기 때문에 피부양 인구도 똑같기 때문에 총 부양비는 달라질 게 없어야겠죠. 네, 그런데
t년은 100보다 작고 t 플러스 30년은 100이다. 다르게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4번은 틀린 선지가 됩니다. 네, 총 부양비의 크기를 따지면요. 지금 전체 인구를 100으로 가정해놨기 때문에 60분의 40 곱하기 100으로 총 부양비는 100보다 작아집니다. 이는 t년이랑 t 플러스 30년 똑같으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5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t 플러스 50년의 노년 인구는 t년보다 많고 t 플러스 30년보다 적을 것이다 라고 나타나 있는데요. 네, 노년 인구는요, t년에서 t 플러스 30년 가면서 증가했고요. t 플러스 50년을 가면서 한 번 더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 플러스 50년이 가장 많다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그래서 5번도 틀린 선지가 됩니다. 네, 20번까지 우리가 해설을 다 맞춰봤는데요. 네, 기존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안 나오던 표현들, 개념들, 문제 유형들 몇 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이 수능에 반복되더라도 틀리지 않도록 잘 숙달 연습해두기를 바랍니다.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